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현직 왕이, 그것도 자신의 신하들 손에 재판을 받고 처형까지 당한 사건. 바로 찰스 1세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하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정의라고 부르는 것. 그게 대체 뭔지, 그 근본적인 의미에 대해 아주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거든요. 자,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재판을 보고 우리가 저건 정말 공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은 뭘까요? 오늘 바로 이 찰스 1세 재판이라는 아주 극적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어떻게 왕을 심판하는 법정이 만들어졌는지 볼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대체 누가 재판관이었는지 그 정체를 파헤쳐 볼 겁니다. 이걸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는 문제가 보일 거고요. 그게 현대 사법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적법 절차 원칙과 어떻게 부딪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는 이 재판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영국 내전이 끝나고 의회가 왕을 재판대에 세우기로 마음먹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기존 법으로는 왕을 심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잠부회회라는 곳에서 아예 전례가 없던 최고사법법원이라는 특별 법정을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이 법정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보면 합법적이라고 말하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폭력적이었어요. 군대가 의회에 그냥 쳐들어가서 왕한테 좀 우호적이던 의원들을 싹 다 힘으로 쫓아내버립니다. 이걸 프라이드의 숙청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해서 남은 강경파 의원들, 이른바 잔부의회가 자기들끼리 이제 왕 재판하자 하고 일방적으로 만든 게 바로 이 특별법정인 거죠. 당연히 상원은 반대했고요.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무슨 합의를 거친 사법기구가 아니라 사실상 군사 쿠데타의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들이 감히 왕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았던 걸까요? 법정 구성원을 딱 보면 이 재판의 성격이 그냥 바로 보입니다. 겉보기엔 군인도 있고 법률가도 있고 여러 사람이 섞인 것 같지만 실제로 재판을 이끌었던 압도적인 다수는 하원 의원들이었어요. 근데 이 하원 의원들이 누구냐? 몇 년 동안 왕이랑 피 터지게 싸웠던 말 그대로 정치적인 적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재판관으로 135명을 임명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참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이 재판의 정당성을 의심했던 거죠. 결국 올리버 크롬웰 같은 강경파를 중심으로 딱 59명만 남아서 이 재판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왕의 사형영장에 서명까지 하게 됩니다. 이 재판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재판관이 곧 고소인이었다는 것. 왕을 고발한 사람과 왕을 심판한 사람이 사실상 같은 집단이었던 거죠. 자, 그럼 왜 이런 구성이 재판의 공정성을 뿌리부터 흔드는 건지 현대 사법 정의의 눈으로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이 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열린 법률적인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왕과 의회가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벌여온 그 길고 긴 정치적, 군사적 갈등의 마지막 장이었던 겁니다. 재판관들은 이 갈등을 중재하는 심판이 아니라 한쪽 편에서 싸우던 선수였던 거죠. 바로 이 지점이 현대 사법 제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재판은 뭐죠? 싸움과 아무 상관없는 중립적인 제3자가 법과 증거에 따라서만 냉정하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찰스 1세의 재판은요? 그냥 내전이라는 싸움의 한쪽 편이 다른 쪽 편을 심판하는 그림이었어요. 이건 재판의 탈을 쓴 또 다른 형태의 전쟁일 뿐이었죠. 이제 이 재판이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왜 현대적인 관점에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지 그 핵심 법 원칙, 바로 적법 절차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형사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적이 아니에요. 법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피고인입니다. 하지만 찰스 1세는 어땠나요? 피고인으로서의 권리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없애버려야 할 정치적인 적으로 취급당했습니다.
재판은 적을 처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피고인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면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어야만 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절차의 정당성이 결과의 정당성을 보장한다. 아무리 그럴듯한 결과를 내세워도 과정 자체가 엉망이면 그 결과는 절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법정처럼 꾸며놓고 가장 중요한 공정한 절차는 그냥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찰스 1세의 재판이 바로 그 완벽한, 아니 최악의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한참 흐른 지금 역사와 법학계는 이 재판에 대해서 어떤 최종 판결을 내렸을까요? 궁금하시죠? 오늘날 역사학자들은 이 재판을 딱 한 단어로 정의합니다. 바로 승자의 정의, 영어로는 victor's justice라고 하죠. 말 그대로입니다.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자기들 마음대로 재판하는 것. 이건 공정한 법집행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법의 탈을 쓴 정치 행위였다는 냉정한 평가입니다.